이게 다 푸틴 때문이야. CPI 발표 충격으로 푸틴플레이션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 오늘 주식시장에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음식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가성비 전략 음식료 업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런치플레이션, 신조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는 뜻으로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밥상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치킨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무려 6.6%나 올랐습니다. 닭고기, 식용유, 튀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또 치킨은 수요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치킨은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에그플레이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여기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고도 있고요. 작황의 문제도 있습니다. 비료값 상승과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식량 보호주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량 보호주의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이 계속해서 이 보호 조치를 미명할 곡물 수출 가격들의 이 수출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밀과 옥수수 가격이 가장 많이 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국에서는 외화 수입 감소를, 수입국에서는 수급 불안과 수입 비용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재 27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인도가 문제입니다. 인도는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죠. 이 가운데 쌀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이지만 1, 2위 수출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태국 같은 경우에도 쌀 가격 인상을 담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원달러 환율 오늘 2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129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물값이 오르면 음식료 업체들에게 가격이 전가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난주 주요 음식료주들 수익률을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도 0.4% 정도 더 빠졌고요. 하지만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4% 올랐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함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연간 수익률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대비해서 연간 수익률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6% 정도 빠졌는데요. 음식료는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이쪽을 관심 가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KB증권 이선화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진짜 마지막 그 그래프가 인상적이네요. 장 빠진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음식료 업종이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뭐 주가 조정받는 이유 아마 장이 이렇게 같이 무너지면 용변의 재주가 없긴 한데.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음식료 업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추이가 좋았는데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식료 업체들이 선제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1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요. 2분기에는 곡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비자 가격의 인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음식료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뭘 편의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가격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여기서 또 더 올린다 하면 정말 못 살게 되는데. 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런치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식량 보호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곡물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면 지금 쌀도 이제 막히게 되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럼 곡물 가격 방향성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원래는 올해 상반기까지 곡물가 상승이 멈출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곡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주요 곡물들의 공급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라니냐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또 각 말씀하셨듯이 식량 보호주의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주요 곡물 생산지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곡물의 수입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이 축소된 상태에서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높은 곡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CNBC 들어가 보시면은 그 대문에 올라와 있는 그 헤드라인 기사가 글로벌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아마 쌀이 다음 네. 움직임이 될 거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쌀 수입할 그건 아니죠. 늘 남는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공급량을 조절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요 저희가 이제 소비하고 있는 곡물이 쌀이다 보니까 다음 타겟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서 막 수입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요. 곡물가 가격은 더 오를 거로 본다. 그렇게 보셨는데. 자, 지금 중국이 상하이 뭐 봉쇄를 풀었네 만에 하더니만 다시 또 재봉쇄 얘기가 들려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식료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음식료는 코로나19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저희가 수혜 보고 업종.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과 소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이 오리온인데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경쟁사인 펩시코, 레이즈, 감자칩 공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공장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면서 오리온이 중국에서 반사수혜를 입었었고요. 이번 중국 재봉쇄 때는 오리온이 민생용품 제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초코파이 등 이런 파이류 제품이 이제 공공기관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역 봉쇄로 인해서 물류 차질들 많이 예.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리온은 민생용품 제공을 위해 민생 보장 기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물류도 프리패스할 수 있는 통관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다만 지역 봉쇄로 인해서 이제 상해 공장이 일부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가동률이 현재는 한 80%까지 복구됐지만 어쨌든 매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오르는 쪽을 보면은 뭐 에너지 쪽 그리고 또 식량주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음식료 섹터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방어 성격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좀 하반기에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다들 기대하다시피 인플레이션 플레이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하반기에도 가격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정권 교체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글로벌리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하반기부터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기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CJ제일제당인데요. 가공식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용이하고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전가력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B2C 비중이 높은데요. 소비자 가격은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나면 마진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진정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럼 CJ제일제당
일단 뭐 설탕도 오르고 회사 이름에서 요즘은 뭐 회사 이름만 갖고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기업 이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 제일제당은 확실해요. 설탕 만드는 회사. 그래 되는데 그만큼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안 먹고 안 쓸 수가 없는 품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주가 차원에서는 괜찮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네네. 일단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1분기 호실적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요. 2분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조금 난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가격 인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CJ제일제당이 네. 이제 식료품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바이오 부문이라는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라이신을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라이신이 그 고급 사료라고 보시면 고급 사료의 원료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중국에서 라이신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화에 성공을 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바이오 부문에서는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아니, 두 번째 탑픽 가져오신 게 KTNG. 네, 맞습니다. 좋게 보시는 이유가 예. 네, KTNG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KTNG가 이제 담배도 네. 판매를 하지만 인삼도 판매를 하고 인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GC라고 하는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그 인삼공사를 이제 연결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KGC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면세점에서 홍삼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낮은 기저도 투자에 편안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이제 수원화서 파크 푸르지오 분양이 완료가 되면서 부동산 관련 매출이 감소했고 4분기에는 미국에서 관련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러한 베이스가 낮은 것이 편안하게 작용을 하면서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KTN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엠텍과의 특허권 소송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KTNG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엠텍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이엠텍 측에서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 실적이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전자담배 기기 업체들이 이제 이엠텍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하청업체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되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NG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대표 음식료주들이랑 흐름은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KTNG가. 네, 대표적으로 네, 네. 음식료주들이 좀 우리 연초에 올랐다가 지금 좀 꺾이는 상황인데 KTN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 오르다가 지금 이달 들어서 조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 그렇거든요.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77,000원 정도가 이제 뭐 주가 바닥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의 사업 철수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감익으로 회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의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연초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가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저희가 이제 PMI향,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에게 저희가 전자담배 수출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달러 결제이다 보니까 이제 환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KTNG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업인 담배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좀 카지노 쪽도 커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소식에 6월부터 일본도 빗장이 풀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탑픽 종목은 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먼저 그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6월 8일부터 인천공항의 국제선이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화되었고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증상자에 한해서 이제 네.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관광 목적의 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외교 행위라는 것 자체가 상호 호혜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또한 일본인들에게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해서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의 그 외교 앞에서 이제 굉장히 장사진을 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파라다이스인데요. 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도 일본인 매출 비중이 높은 카지노입니다. 그 이유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세가사미와 합작해서 세운 기업으로 일본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일본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유입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는 지난 3월부터 일본의 현지 마케터를 파견해서 VIP 대상 마케팅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 그 비자라는 것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한국과 일본이 무비자로 관광 목적일 때 90일 동안은 비자 없이 체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자가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 일본에 갈 때는 저희가 이제 개별 관광은 금지되고 단체 관광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도 무비자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연말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같은 논리로 최근에 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강원랜드도 잘 버티고 하는데 뭐 파라다이스를 추천하신다면 강원랜드도 같은 논리로 나쁘지 않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많이 다른 점은 이제 내국인 카지노와 외국인 카지노라는 예, 차이점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 카지노보다는 선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리오프닝이 실시가 되면 이제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를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좀 하고 싶어 할 수도 그렇겠다. 있고 네, 마카오 네. 카지노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국인 카지노보다는 외국인 카지노의 반등이 더 세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신조어 중에서 이 백해플레이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 속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해외로 많이 옮겨가려고 했다가 또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그런 효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가는 먼저 항상 기대를 선반영하고요. 실적이 그 뒤에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기저효과와 함께 굉장히 센 베타 플레이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다이스의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이제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기사로도 나왔지만 파라다이스가 이제 서울 장충동에 이제 호텔을 또 하나 짓는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호캉스 수요를 반영한 이제 호텔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카지노 관련해서 KB증권의 우리 이선아 연구원 수석 연구원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